무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마련된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의 제21대 구로지역 총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정책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로타임즈가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구로 지역 유권자, 시민사회 단체 등과 그리고 또 함께 유권자 정책 검증단을 구성해서 토론 의제 발굴부터 토론회 개최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로 지역의 마을 미디어인 구로 FM과 구로 마을 TV 등 마을 미디어도 함께 공동 주관사로 참여해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유권자 정책 검증단,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책 검증단입니다. 저희 유권자 정책 검증단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14명의 정책 검증단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어 팀은 지금 함께 여기 하지 못하지만, 네, 오늘 이번에 이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함께 회의를 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성태숙, 자, 우리 사회자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로 우리 시민행동 구로의 송영덕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행동 구로 공동대표 맡고 있는 송영덕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정론지 구로타임즈와 구로의 여러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으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이 어려웠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로 의뢰 4명의 후보자 중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의무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무소속 강효식 후보님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권영웅 후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에 많은 유권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 후보자들의 토론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들로 들어가시죠. 네. 사이로 총선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로 지역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선거 정책 문화를 위해서 구로 지역 유권자들이 마련한 오늘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석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을에서는 이번 총선에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중 2명의 후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국가혁명배당금당 권영웅 후보이십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하신 강요식 후보이십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측은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효식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 참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 측은
윤건영 후보가 참가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면 맑은 선거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2명의 후보님께서 4.15 총선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하셨는데 구로 지역 유권자들 앞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약속하는 맑은 선거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그 테이블에 보면 위에 맑은 선거 서약식에 자필로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끝나셨으면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서명한 서약서를 들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들을 촬영을 해주십시오. 맑은 선거, 투명한 선거, 그리고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네, 사진들을 잘 좀 찍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서약서를 가슴에 들고서 한번 사진 촬영을 하시고, 자, 그걸 들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그래도 두 분이 오늘 서로가 함께. 네, 자, 그럼 제가 구로 하면 파이팅 하세요. 구로! 자,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둘이서 손을 좀 맞잡고, 네, 네. 맑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약속해 주신 우리 두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토론회 사회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토론회 사회자는 구로타임즈의 정책 검증단이신 성태숙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자리를 올라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성태숙입니다. 저는 구로 파랑새 나눔터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사실은 후보님들도 선거에 나오셔서 무척 떨리시겠지만 저도 오늘 정책 토론회 사회를 처음 맡게 되어서 무척 떨리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 지역 언론인 구로타임즈가 주최하고 또 구로 지방자치 시민연대와 시민행동 구로, 구로 마을넷, 구로 공익단체 협의회 등의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지역 유권자, 구로 FM, 구로 마을 TV 등 마을 미디어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을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입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토론회가 이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유권자들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거부하신 두 분의 그 후보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혈연, 학연, 지연 등 그간 우리 선거 문화를 얼룩지게 했던 영고주의 선거 문화에서 벗어나서 후보 간의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은
구로 마을 TV 유튜브, 또 구로 타임즈, 구로 FM의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고, 이후로 구로 타임즈 지면 보도를 통해서 네, 오늘의 정책 토론회가 널리 공유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과 패널들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론회 감사하게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오늘 후보님들이 지금 어떻게 자리에 앉게 되셨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시자마자 두 분에게 추첨권을 드려서 네, 오늘 착석한 자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권영웅 후보님, 네,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소속 강요식 후보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님들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질 네, 지역의 주요 유권자 패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네, 구로 마을넷 대표님이신 조미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인 공정여행의 윤영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민행동 구로 송영덕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 순서, 또 진행 방식, 토론회 원칙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님들은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인지를 이미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두 분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는 지역 현안과 전국 현안을 그 두루 다루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현안을 먼저 여쭙고 그 다음에 지역 현안, 또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펼칠 수 있는 후보 의제, yes or no, 당신의 생각은, 네, 그 다음에 온라인 방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현안과 지역 현안은 네, 저희 구로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전국 현안과 지역 현안 중에서 뽑아서 네, 엄정으로 선별해서 패널들께서 질문해 주실 것입니다. 후보 간 의제 토론은 후보님들이 상대 후보에게 꼭 묻고 싶고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네, 후보님들께서 미리 준비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청석 질문은 네, 오늘 몇 분의 방청객들이 와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받아서 후보님들께 네, 질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론의 원칙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착석 위치, 발언 순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추첨을 통해서 네, 앞서 정리되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네, 전반적으로 1분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네, 시간을 체크해서 네, 제한 시간 10초 전, 네, 그다음에 제한 시간 10초 후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너무 초과되시면 네, 사회자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흑색 비방 선거 선전이나 네, 또는 너무 무리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방청석에도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시는 방청객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궁금하신 점은 적극적으로 올려주시지만 네, 너무 과한 말씀은 네,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두 분이 나서 주셨는데요.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은 제한 시간이 1분입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대로 네, 권영웅 후보님께서 네, 먼저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21대 의원 선거 구로을 후보로 권영웅입니다. 저는 조직에 35년 6개월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으로 나와서 정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가 진짜 길지만은 이 좌파 우파 이런 관점에서 많은 싸움을 하고 정당 싸움 이런 싸움으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무너지는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선한 사회, 모두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강요식 후보님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구로 유권자 여러분, 저는 구로 주민 후보 강요식입니다. 코로나 그 사태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구로 발전을 위한 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구로 을 선거인데 이것이 양천구 선거인지 성북구 선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우리 구로 주민의 대표, 구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구로의 주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로 발전의 문제입니다. 구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로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로의 낙후의 원인은 철새 정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철새 정치인을 퇴치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강요식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아주 결의에 찬 출마의 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현안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마의 변을 권영웅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전국 현안 토론에 대한 답변은 강요식 후보님부터 먼저 해주실 텐데요. 토론은 조금 있다가 우리 그 윤영묘 구로 마을 내 사무국장과 또 지구인 공정여행 대표님을 맡고 계신 윤영묘 패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1분 30초 내에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또는 추가적인 답변을 추가 질문이 있으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묘 패널님께서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네, 윤영묘입니다. 구로 을구의 전국 현안은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국계 메신저인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집단 안에서 텔레그램 안에서 그것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청원동이 200만 명에 달하고 또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의 법과 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며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엠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방지를 위해서 국회가 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과 그 다음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이 그야말로 저는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수법이 그야말로 이제 최근에 그 4차 혁명 기술, 암호화폐까지 동원하는 등 또 내용도 여러 가지 좀 잔인하고 그래서 놀랐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범죄라는 것이 이제 쉽게 하면 오프라인, 실제 성범죄와 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이제 거의 가릴 수가 없다, 경계가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이제 국회나 우리 정부기관에 잘못한 것들은
이 실제 성범죄에 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사각지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에 지금 이용자가 26만 명 그리고 회원가입사가 아마 1만 5천 명까지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저는 이 26만 명 모두를 다 신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대책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제 사후의 약방문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을 현재 이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런 N번방 그 성범죄 방지법을 신속하게 가결해서 추가적인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 성범죄 사건은 엄벌이 하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과는 상당히 양형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확실히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 유통 과정까지 모든 걸 철저히 밟아온 세워낸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권영웅 후보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는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이 성벌이 교육부터 해갖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이웃 간에 또 자녀들 간에 이런 근본적인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부터 고쳐야 된다. 물론 시간이 길지만은 여기에 문제를 두고 초점을 두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은 약간 견해가 다르시죠? 네, 강효식 후보님은 사법적 조치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권영웅 후보님께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두 분이 상호간에 혹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그러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보완적으로 교육도 좀 사전 교육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이 아까 양형 기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정부 당국에 정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 했는지 그리고 그 당국에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처벌도 받고 또 사실은 대통령까지도 사과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워낙 이 범죄 대응이 잔혹하고 특히 그 손석희, 윤장현, 또 김웅, 뭐 프리랜서 기자까지 다 연루가 됐고 특히 친여 인사 아닙니까? 친문 인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수사를 좀 해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국민들의 의혹을 좀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패널 중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송영덕 대표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두 분 후보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물론 가정입니다만 지금 그 N번방에 가입해서 유료로 그 잔인한 연상들을 즐긴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만약에 그 후보님의 가족 중에 그 유료 시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후보님들이 알게 되셨을 때 후보님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한번 우리 강효식 후보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이제 불행한 일이고요. 제가 이제 부모라게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 수 없는 거고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좀 엄벌해야 되겠죠. 정말 저도 이제 자녀가 3명 있는데 참 이런 걸 사태를 보고 이런 가족들이 혹시 이제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면 좀 어떻겠나 이런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 좀 악하잖아요. 특히 이제 아동들 그런 성착취물을 갖다 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수법이 요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향후 이런 샷다 성명 기술이 더 발달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진화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빨리 좀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 후보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모든 건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 저희 가정에 자녀가 그랬다면은 우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부모한테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으로 일단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대로 이제 대책을 하고 나좀 반성 다하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갈지 생각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의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보고 계시는 유권자들은 두 분의 차이점이 어떤지 너무나 잘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녀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로서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 네,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다른 패널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말 오늘 이 두 부가 왔다면 한 분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지금 뭐 이분은 이제 김영태 의원은 삼선 의원이었잖아요. 삼선 의원 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 정말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는 법률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좀 만들었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하고 싶었고 또 윤건영 후보가 있었다면 당신이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을 때 이런 걸 좀 제대로 모니터해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좀 예방을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유권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조미순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실 것이. N번방에 대해서 이제 성폭, 뭐 착취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해주십시오. 네, 참 그 피해자도 어떤 그 사기에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수법을 보니까 굉장히 그 치밀하고 또 거기에 말려들은 빠져나오지 못할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인데, 네,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당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는 형량을 지금 뭐 최고 사형까지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최고의 형량으로 해서 그런 다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유, 우리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뭐 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예산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배려해야 되겠죠. 네, 권영웅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혹시 조미순 대표님 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두 후보님은 좀 더 정책적인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역의 유권자님들께서도 네, 두 분의 말씀과 패널들의 이런 반응 잘 보시고 네, 지금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도 날카로운 네, 정책적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서 네,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이 후보자님들께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각각의 질문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전국 현안을 강요식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답변은 권영웅 후보님께서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그 조미순 대표님께서 네,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유권자로서 네, 패널 먼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미순 대표님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마을넷 조미순입니다. 저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구로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실제 이전이 실현될 경우 구로동과 가리봉 일대 주민의 삶과 발전에 대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어려워 보였지만 그 대상 부지 및 뭐 타당성 조사 관련된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실행 방향성이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우리가 가능하구나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주 대상지로 논의되었던 강명시의 강력한 반대에 잇따르면서 이에 일각에서는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비관론적 생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구로 차량까지 이전 관련 진척 상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 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권영웅 후보님께서 네, 답변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효식 후보님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차량 기지 이전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구로의 수건섬입니다. 이 구로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9.1섬이랍니다. 9.1섬. 섬처럼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차량 기지 때문에 그 동네가 하나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구로동 주민 하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전지로 현재 그 광명시의 노원사동으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노원사동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차량을 덮개를 해달라. 또는 이제 전철역을 2개 더 증설해달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우리 구로구청에서 할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가결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청에서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국토부가 그 철도 건설 고실 계획을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국토부의 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 주민들은 정말 이거 안 오기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또 이것을 사실은 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구로 차량 기지전이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또 하다 안 되면 어떨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 문제로 이제 보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웅 후보님 답변이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 네.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한 의견은 네, 동일한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직은 권영웅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네, 그런 말씀이셔서 네. 혹시 패널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송영덕 주민 패널께서 네, 준비해 오셨는데 네,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년 전에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착공을 했고 그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밝혀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그 공기정화 설비가 선택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민간 사업자가 이것을 30년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민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신도림동과 구로 일동에 터널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연기를 빼내기 위한 비상 배연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배연구의 높이가 미관만을 고려해서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나면 그 화재 매연이 구로일동과 신도림 주택가로 그대로 퍼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그 신도림 비대위에서 이미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비상배원구의 높이를 충분히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뭐 구로일동 주민들도 반대했고 지역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바람에 지금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패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서부간선 도로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참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는가라는 문제와 또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비상 배연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안전장치 마련에 관련돼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권영웅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후보님 답변이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강효식 후보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우리 이제 권 의원님이 이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네, 굉장히 편하게 계세요. 괜찮으시고 오늘 이제 질문하신 우리 송영덕 또 우리 주민 대표께서는 이제 저와 같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제 반대 투쟁을 많이 했고요. 먼저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서울시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고요. 또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1인 시위했던 그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도로공사 그 현장 제가 이제 신도림동 2번 그다음에 구로 1동 수직구 현장을 2번, 총 4번을 현장을 다녀와서 참 이 정치인 중에서는 또 가장 많이 안다고 해도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송영도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제가 그래서 어저께 서울기반공사 그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 공기 정화 방식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구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수직구를 통한 환기 방식이 우리 주민들의 그 투쟁으로 인해서 실내 정화 바이패스 방식으로 됐는데 이 바이패스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형과 분산형이 있는데 우리는 분산형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집중형으로 돼서 이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수직구로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 아까 이제 비상 그 화재 발생 시에 수직구로 나오는 이 대형 그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화재 관련된 그 매연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수직구 높이를 약 10m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제트팬을 강력하게 불어대서 약 45m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안양청 쪽으로 빠지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답변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성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걸 대외자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권영웅 후보님, 네, 딱 드리겠습니다. 강요식 후보님께서 준비를 너무 잘 하셔갖고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이 나라 도난 정치, 국민들 살리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를 차근차근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러나 이 서부간선 지하가 이제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제가 다니면서 이것이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했는데 또 자연 환경 주민들의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 안전에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주민들이 그 안전에 최대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주 책임지고 또 공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또 감시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전한 그런 서부간 지하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송영덕 주민 패널께서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네,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 평상시에는 자동차 매연을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민의 요구에서 설계가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과 함께 그 검증된 가장 좋은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검증 과정이 주민이 믿을 수 없는 부실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장비가 일방적으로 선정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 그 장비가 설치되고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대로 공기정화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장비를 계속 정비하고 부품을 갈아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제화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네, 주민들의 요구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러한 그 10km가 넘는 장대 터널에는 터널 내부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화재 연기를 반드시 빨리 배출할 수 있는 비상배연구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요.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 좋은데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까 강효식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뭐 10m짜리 굴뚝에다가 뭐 배출 속도를 45m를 준다? 거짓말입니다. 네. 설계가 배출 속도가 45m가 나오려면 설계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그 사안을 들여다봤지만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 후보자들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시 시스템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미비된 법제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터널 내의 그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우려를 하니까 10년에 한 번 화재가 날까 말까다라고 구로구청장님까지도 잘못된 정보를 흘리셨는데 나중에 이것을 치밀하게 확인한 결과 터널 양방향으로 1년에 1.5회 정도의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예. 저도 이제 그 송 대표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편에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도시기반공사 그 관계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감시 모니터링은 계속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기 정화 시설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또 우리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가하는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도록고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2015년 10월 23일 날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 박영선 이 모든 지역구 정치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45평 아파트 3층 높이가 서는 환기탑에 서는데 여기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로 주민들이 이걸 발견해서 이거를 제지를 안 했더라면 그 흉측스러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잡아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아주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기 정화 시설과 모니터링 시스템 또 비상 배원구에 저들도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 비상 배원구에 우리 이제 발전소에서 이렇게 매연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님께 말씀드릴 건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셔야 유권자분들, 네, 님들께 그 유권자님들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주민 패널께서 요구하신 건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므로 의원이 되신다면 그 제도적 뒷받침에 힘써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패널, 주민 패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널은 네, 윤영모 지구인 공정여행 대표님이십니다. 구로동과 가리봉동, 신도림동의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구로 울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인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놀이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의 눈총을 받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학교하고 집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이 구로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키울 문화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구로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떠나는 구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의 구체적인 대책과 실현 방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권영호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나오면서 사실 이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고
이 지금 구로를 떠나는 학부모들 이 안 같습니다. 이 구로의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뭐 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원래 산업시설이 많았었는데 그 인구가 집중되면서 또 주택단지가 또 많이 들어서면서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학부모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결책은 현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좋은 환경,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더 잘 받아갖고 또 더 좋은 간판, SKY, 더 좋은 그런 곳으로 가고 또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혁명비상금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혁명비상금당에 공약이 3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1번째 공약이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은 한 수능 시험 대비해서 한 과목만 시험 보게 하는 겁니다. 한 과목만 한 6년 동안 준비해서 한 과목 시험 봐갖고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정하고 대학이나 이런 갈 때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네, 후보님 예, 예.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말씀을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받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효식 후보님. 네, 구로를 떠나는 학부모 참 그 단어 자체에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구로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구로를 떠난 이유는 학생들의 그 진학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좋지 않고 그 교육 환경이라는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수시 학원, 전문 학원. 요즘은 이제 이쪽에 목동이나 뭐 대치동, 중계동 이런 데는 전문 학원이 있어서 이를 통한 많은 그 진학 안내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구로에는 그런 그 사설 전문 유명 학원이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학습 지원 센터를 통해서 주 3일 동안 그런 이제 전문 강사가 와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학습 지원 센터에 전문 진학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더 많이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로 지역 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신도령 고등학교, 구로고등학교, 뭐 구영고등학교, 구일고등 있잖아요. 이쪽 적절한 지역에다가 학원가를 하나 이렇게 전문 학원가를 두어서 그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구로에서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부족한 그 체육시설은 현재 신도림동 그 청소 차량 차고지에도 이제 체육관이 들어서고 구로 일동 그 유수지에도 그 체육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족한 체육 시설은 점진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을 해주신 주민 패널 분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 구청장님이나 또는 우리 강효시 후보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사설학원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아이들의 학력만 신정해 주면은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잘하면은 부모들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정말 주민으로서 정말 문화시설을 누리고 싶어요. 정말 마을에 정말 공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 가서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가서 농구도 하고 간이축구도 하고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게끔 키우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사설 학원만이 아닙니다. 근데 울구 같은 경우는 저기 정말 주택이 너무 많아요. 다들 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공원 부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도 주민들은 정말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정치인들이 구청장이 노력을 해서 정말 공원 부지를 만들어 내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들 다들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후보님 잠시만요. 네, 비슷한 질문이 지금 조미순 대표님도 있으시다고 해서 질문을 함께 들어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후보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육 환경이라는 게 대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이 과연 대인만의 문제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떠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한 거고요. 어떻게 저게 그만 하겠습니까? 저도 세 자녀를 둔 아빠인데요. 저희 그 세 자녀가 신도림 초등학교, 신도림 중학교, 구로 고등학교, 신도림 고등학교, 덕일 고등학교 모두 구로관의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어디 유명한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 다니면서 또 학교도 다 졸업하고 자기 나름 성장을 다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차별적으로 꼭 떠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대학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어찌고 모르겠습니까? 제가 쓴 시 중에 구로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없는 구로동의 구로산. 예? 우리 모두 지향해야 될 낙원이다라는 시를 썼는데 저도 우리 구로 지역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런 공원과 체육시설과 우리 학생 부모들이 함께하는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죠.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좋은 또 학원 시설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럼 모두 다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권영웅 후보님 함께 아까 말씀이 좀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이 저희 지역은 정주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후보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를 좀 여쭤봤는데 어떤 점들은 네, 패널과 후보자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패널 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질문을 좀 받은 것이 있는데요. 구로을 지역에는 얼마 전부터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을 지역은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대안과 묘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강효식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문제가 우리 생활에 이제 가까이 왔거든요. 현재 우리 구로에 5만 4천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12.5%입니다. 지나가다가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외국인이고요. 그 중에 그 유권자, 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400여 명. 예, 그리고 그 중에 80%가 중국 교포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남구로 시장 가보면 거기 대부분 70%는 우리 중국 교포들이고 또 거긴 상점이 22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 10%가 중국 대표가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가시면 중국 간판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중국 연길시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이제 구로에 많은 그 다문화 또 특히 이제 대부분 그중 이제 중국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갈등과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다문화 중국 교포 중에서 그 구로 사동에 계신 한중 다문화의 그 회장님 계십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단체,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정치 활동할 때 중국 교포들이 어떤 모임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단체가 생겼어요. 제안보 유권자 연맹, 귀환동포 총연합회 많이 있는데 실제 여기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이 마음을 붙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마음은 중국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분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지 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우리 구로 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다문화 정책과를 만들어서 이런 다문화에 대한 지원과 또 정책을 많이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런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웅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효식 후보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가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나 구로구나 지금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정말 그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만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민족은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이죠. 또 많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그 지역주의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뭐 글로벌이고 이제 세계화 저건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분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이제 뭐 저의 마음은 국경도 없애고 이렇게 전쟁 없이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의 고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주민 패널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막 강효식 후보님에 대한 현장 질의가 또 하나가 들어와서 후보님께만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아쉽게 강효식 후보님께서 패배하셨는데요. 그 후에 현수막으로 논란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온라인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구청장 25개 구청장 중에서 24명이 여당이 되고 1명만 서초구만 우리 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선택한 거, 인물보다는 정당을 선택한 거에 대한 제 생각을 표현했고 또 28.1% 저에게 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데 국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은 정당보다 인물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은 당 보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다 인물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낙후된 원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표가 사실은 그 당시에 28.1%는 상당히 많은 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신 표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신 유권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주실 수 있었다면 충분히 후보자님들과 토론이 오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님들을 초청했을 때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걸 좀 준비해 오셔서 후보자 간 토론회를 자유 토론회를 좀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들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 간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강효식 후보님과 권영우 후보님들이 강효식 후보님께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권영우 후보님께서 강효식 후보님께 먼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3개까지 가능한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던져 주실까요? 강효식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3번 나오셨죠? 네, 이번 4번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끈기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또 경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엔 정당 때문에 당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 국민들도 그거 알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효식 후보님께서 또 구역 구로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또 차근차근 준비해 오시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저는 강효식 후보를 찍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서 강효식 후보님 또 정치 쪽으로 하셨죠? 정치학. 예.
좀 이렇게 정치에 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강효식 후보님의 그 소감을 그런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권영호 후보님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구례 산지는 이제 20년 됐고요. 예, 지역에 정치 활동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 20대 총선, 2018년도 구로구청장 이번 네 번째 그 3전사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로가 워낙 험지기 때문에 한번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는데 많은 우리 구로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구로 사람이 구로를 좀 제대로 발전시켜 달라는 이런 사명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몸이 부셔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있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지 억지로 그냥 당략적으로 내려보내는 사람 시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네를 보십시오. 우리 구로가 못 사는 원인이 저는 한결같이 그 얘기합니다. 철새 정치인 때문에 이 구로가 망했다. 정말 이 망한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왜 그대로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신념은 정말 우리 구로 주민들이 저에게 맡겨진 그리고 끝까지 하라는 그런 경제 속에서 저는 구로 발전만 생각하겠습니다. 구로가 먼저입니다. 구로 발전이 먼저입니다. 저는 청와대도 모르고 또 정치 오래 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구로 주민의 심부름꾼, 구로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정말 이 낙후된 구로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권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념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요. 진짜 오늘 양쪽 1번, 2번 후보 안 나온 것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전부 심판해 주세요. 이분들 지금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로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호 후보님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그러면 강효식 후보님께서 권영호 후보님께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패널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주민 패널들께서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때그때 추가해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효식 후보님이 권영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영 후보님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후보 등록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 그 당이 전국에 아마 250여 개 다 후보를 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허경영 대표님도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압니다만은 그 당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뭔지 좀 말씀드려 주시고 또 우리 권영 후보님은 또 이제 구로 사람입니다. 우리 신도림동에 사시고 구로 이동에 사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 저 같이 있으니까. 타지에 있는 철새들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 두 번째는 이 철새들이 오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입장을인지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번 윤건영 후보는 저와 김용태 후보의 단일화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월 6일 날 딜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그 토론에도 참석 안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월 6일 날 7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4월 8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4월 6일 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이라면 이 정말 우리 구로의 정론지 이 구로타임즈에서 주관하는 이 토론에 불참한 이유가 단일화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4월 6일 날 있는 이 지역방송 딜라이브 방송의 토론에도 이 같은 목적에는 당연히 안 와야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 김용태 의원은 또 윤건영 후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해서 다음 딜라이브 방송은 아마 저와 둘이 가든지 아마 저 혼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안 온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안 나온지 오늘 지금 와서 알았어요. 외부 그분들이 왜 안 나오셨는가 깜짝 놀라고 두 분 하기도 저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충분히 이런 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왔는데 또 이 두 분이 하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강요식 우리 후보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 감사드리고 이 두 분들이 안 나오신 건 아마 좀 그저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런 까다로운 질문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출마 안 했으면 우리 구로 생각하시는 분을 이렇게 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래도 제가 나올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좌파 우파 싸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지금 국제적인 또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산층도 무너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뭐 들어보고 뭐 했지만은 교수들한테 들어봤 저는 이분의 그 3.3 정책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속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치적인 성격입니다. 이 3.3 정책이. 이게 하나가 뽑아갖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3 정책을 몇 사람이 끄잡아내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도 쓰고 있고 이재명도 쓰고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쓰고 있고 안철수 국회의원 줄이는 것도 있고 뭐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돈 쓰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거 돼 있거든요. 얘기해도 될까요? 강효식 후보님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네, 그러면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쓰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지금 교육의 문제,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만약 이걸 쓴다면은 아마 정치인들 중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좌파 우파의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문제도 해결될 거, 종교의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교육의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세계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이런 것도 다 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민 패널들께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조미순 대표님께서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님들께서 2030 유권자들을 위한 그런 공약이 있으신지 있으면 핵심 공약으로 어떤 것이 있으신지 아주 간략하게 밝혀달라는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효식 후보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제 SNS에 이제 공약 1호부터 5호까지 종합편을 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께서는 강효식 검색하셔서 블로그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무 3다 정책을 한번 펴고 싶습니다. 이무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소음을 좀 줄이고 쓰레기를 좀 없애고 3다는 아이, 청년, 일자리가 많은 이런 그 살기 좋은 경제 특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그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로가 서남권의 아주 좋은 교통 요충지인데 실제 그런 도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고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내국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신도림동하고 저쪽 그 디지털 단지 그쪽에는 이제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높은 그런 생상이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이제 좋은 곳은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놀이 문화라든지 쉼 문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화 환경이 잘 될 때 20대, 30대가 그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자기 꿈을 키워가는 좋은 곳인데 아직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데 많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 시설 보완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030 세대가 요구하는 정책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살 쯤 되면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30대 돼서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그 해결책에 국민 배당금 이게 포퓰리즘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해서 국민들이 다 지분을 갖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초수급자나 이런 걸 정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150만 원씩 이 돈을 주고 150만 원 기본 배당금을 주고 그다음에 결혼하면은 1억 무이자 2억에서 3억을 주고 이게 지금 삼성 공약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이런 것이 이제 되면은 일단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 5일 근무를 굳이 지금 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 안 해도 이거 되면은 내가 2일 3일 근무 임시직으로 다니면서 다녀도 걱정 없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한테 이 배당금, 결혼 출산 또 직장 다닐 때
또 이 창업 수당 같은 것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2030 세대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런 이 결혼 공영제도 있습니다. 이 연애 공영제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연애하면은 주는 거 네. 이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님들이 서로 상대 후보자님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근데 20년 넘게 다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구로에 대해서 많이 사랑을 좀 하시는지요? 예. 저는 강요식 후보만큼은 구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신도림동에 온 지가 지금 9년, 구로이동에 산 지가 13년, 22년입니다. 근데 많이 정말 어려운 도림촌 이쪽에 돌면은 안양천 이쪽에 이제 악취도 나고 나무도 잘 심겨지지 않았고 어려운 공장지대였는데 지금 보면 세월이 흐른데 보면은 많이 발전됐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안양천이 거닐 수 있는 정말 걸어다닐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있으면서 뭐 살다 보니까 정이 드네요. 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많은 그것도 있지만은 또 자연 환경을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발전 위주로 개발하고 돈을 쓰기 위해 사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솔 숲도 있고 갈대숲도 좀 있고 구로구가 저 영등포주나 절로 나가면 좀 그런 게 좀 그나마 좀 덜한데 너무 많이 개발시켜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로에 사는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우리 구로의 삶이 되면 쓰겠다. 저는 왠지 이제 구로 이름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공단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으로 돼서 참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뭐 과거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20년에 올 때 구로 3동 그 아파트 단지는 판잣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동 역에는 커피 한 잔 마실 커피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시장은 질퍽했고 그런 점에서는 많이 이제 발전됐지만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막 드는데 여기 있는 뭐 구청에서나 또 현직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 후보들이 중간에 이제 뭐 공약 같은 것도 많이 발표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그냥 쌍팔년도의 불도저식 공약 같아요. 그야말로 허풍.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만 보는 남들이 볼 땐 그럴싸한 이런 정책 이번 유권자 여러분 아마 공범을 다 가실 건데 꼼꼼히 좀 보세요. 그냥 여기를 뭐 지하를 땅으로 덮고 막 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쌍팔년도식의 이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고 제가 만든 그 공약은 제가 정말 12년 동안 6필로 제가 쓴 겁니다. 뭐 물론 자문도 구했지만은 제가 직접 12피 공보물을 제가 기획하고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강요식의 삶이 적혀 있는 겁니다. 공약 꼭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구로 또 잘하는 구로를 만드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후보자 간의 상호 질문을 통해서 상호 간의 정책적 차이나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우 후보님, 혹시 강효식 후보님께 드릴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지금 구로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제가 돌발적으로 또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2030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10대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들을 위한 공약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권영우 후보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옵니까? 제일 뭐니 해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 10대들이 지금 나서 공부도 한다 그러지만 지금 부모님들 뭐 직장도 지금 다 어렵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정말 힘듭니다. 가게도 문 닫고 저는 서울보다 또 지방이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내놓은 게 18세부터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으로
1억 원을 제시했어요. 1억 원. 원래는 빚 5억을 탕감을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이 5억 원 하면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5억을 받는 사람이 가장이라든가 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집 세대주가. 그러나 이 18세부터 선거권 있는 그 유권자한테 1억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부모 집에 가정의 빚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도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생계가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돌아갑니다. 18세부터 주면은 우리 어른들은 돈을 주면은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 다닌다는 이런 데 쓰고 잘 안 쓰지만은 젊을수록 돈은 막 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8세부터 정말 제일 중요한 1억 원을 코로나 생계지원 1억 원을 탕감 대신에 우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4인 가족 같으면 4억을 받게 돼요. 그럼 가정에서 지금 빚지고 있는 돈을 우선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질문하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120억을 준다 그랬잖아요. 120만 원. 그다음에 일본이 8천조를 그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 아베가 제가 알기로 6천조 했고 그런 거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데 양적 완화 모든 우리나라 지금 잘못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다 네. 고치면은 이게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용식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로 일동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서 그 피자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뭐 20대 초반 알바하는 학생들인데 아저씨 저 좀 교통비 좀 할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 공약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 전에는 돈이 많이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좀 절감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듣고 참 좋은 얘기다 해서 이번에 이제 제 공약집에도 넣었습니다. 청년 교통비 할인이라는 것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로 3동에 그 원룸이 많습니다.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 원룸이 1만 개 정도 되는 원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룸 그 청년들이나 혼자 사는 그분들을 위한 그 지원 그러니까 원룸 지원 공동 서비스 센터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우편물이라든지 뭐 세탁물 하여튼 그 청년들이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 지원하는 원룸 지원 센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뭐 20대 또는 이번에 뭐 졸업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진로 진학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또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주 실속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역시 후보님들이시라 유권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10대들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아직은 유권자가 아닌 10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여쭤봤는데 역시 표가 가장 후보님들 가슴에는 네,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교육에 대해서 중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사실 그때부터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머리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학원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을 지금 아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3, 6년 동안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목 점수를 전부 다 합쳐갖고 합친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 혁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하면 지금 학생들이 얘들이 공부하는데 머리를 그렇게 안 싸면 돼요. 그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배우고 싶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 아이들이 이 자연적으로 정신 건강, 신체 건강도 될 수 있고 부모와의 또 엄마들이 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가정 교육도 되고 이런 점에서 수능 시험을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고민해서 해결돼 버려요. 한 과목만 맞다고. 그것만 하면은 그 학원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배울 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학생들한테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저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도 사실 무너졌어요.
제가 교육계에 있었지만은 이거 지금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 좀 바꿔야 돼요. 가정교육부터 이것도 지금 이게 문제 생긴 게 거기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네. 가정교육, 교육, 다음에 이런 엔텔레방 사건 이런 거 다 생긴 거 아닙니까? 네, 후보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효식 후보님 혹시 10대들을 위한 공약 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10대 약간 표로 자꾸 연결하는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의 진로 문제 진학이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10대 문제 바로 대학 가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의 그 학자금 지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출에서 좀 유예 기간 그러니까 좀 그 상환하는 그 기간을 좀 많이 연장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 얘기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너무 심각한 저 방역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이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안 했고 오늘 이제 1번, 2번이 없으니까 그런 좀 싱거운 게임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윤건영 후보가 나왔더라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10대들에게 어떤 그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건강 잘 지키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회 보는 거라 엄청 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보님들도 많이 떠셨겠지만 지금부터 Yes or No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앞에는 Yes와 No가 쓰여져 있는 팻말이 있으실 겁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이시면 Yes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No를 과감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우 사심 있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Yes or no?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전 분명히 이거 두 분 다 그런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있으시군요.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동네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수백 미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 앞에 줄 서서 직접 기다려 본 적이 있다. 어떠신가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약국 앞에서 직접 마스크 어떻게 잘 구매하셨나요? 아, 2시간이 걸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마다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상대 후보 공약이지만 내 공약으로 만들고 싶을 만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되는 공약이 있다면 예스. 아니다. 내 공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침없이 겸손하시고, 우애도 좋으시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상대 후보자 간 토론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여기 두 분의 후보자가 나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원래 두 분은 사실 어느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저는 살짝 궁금해지는데 원래 어느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었나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효식 후보님은 어떤 후보자에게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김용태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약속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태 의원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인데 왜 나왔느냐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었고 김용태 의원이 또 3월 6일 날 원포인트 개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100만 명이 서명하면 그 개헌할 수 있다는 그 법안 미래통합당에서 22명 중 한 분이신데 지난번 어느 방송에서는 자기 그거 서명한 거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정치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이걸 묻고 싶었고 왜 하필 구례 왔느냐 구례에서 열심히 뛴 강효식이 있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 이건 정말 부당 공천 잘못된 공천에서 왔으면 돌아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4월 6일 단일화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자진 반납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요구를 저는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으셨군요. 네,
혹시 권영우 후보님은 어느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는 안 했지만은 네.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은 윤건영 후보한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그분이 이제 해갖고 동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은 원칙대로 말대로 가야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네. 두 분의 질문을 후보님 여기 나오시지 않은 두 후보자님은 네. 네, 사실 이제 그 윤건영 후보한테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서요. 그것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그 사태가 벌어질 때 신도림에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 거기 이제 코리아 빌딩입니다. 네. 근데 그때 3월 8일 날 노원구 환자가 첫 확진자 발생했는데 네. 3월 10일 날 이제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3월 9일 날 폐쇄한 것으로 거짓 그 폐쇄 종이를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로 신도림 된 주민들이 3월 9일 날 갔더니 밤 11시가 됐는데도 거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9일 날 바로 폐쇄하지 않은 그런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가 격리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거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오늘 이 토론회에 나오시지 않은 두 후보님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며 내가 거기 나가서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아마 후회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지역아동센터에 반찬을 내고 직장을 쉬고 여기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요.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토론회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리를 그렇게 불참하신 거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금 토론회가 마무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방청객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청객은 나와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조미순 주민 패널께서도 또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후보님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지급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돼요. 근데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한 개당 331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 물가 상승률이 13.2% 정도 되는데 2% 정도 상승했는데 생리대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26.3% 정도 올랐습니다. 생리대 생산업체들은 뭐 유기농 소재, 신기술 적용 다양한 이유로 2004년 부가가치세 저희가 면세예요. 생리용품 자체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리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이후에도 매년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매년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늘고 있죠. 한 40년간 월격을 하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월경용품 가격 규제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그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실도 저도 이번에 그 질문지를 받고 알았습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여성들이 어떤 부담을 갖거나 또는 차별받지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 시민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그 조례 규정이 제대로 시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혹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시면 대표님께서 추가 발언해 주시고 권영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출산도 낮고 이런 결혼도 안 하고 한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 또 출산 휴가라든가 정말 아기를 많이 놓고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모든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또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시청하시는 유권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구로타임스 페이스북과 구로 마을 TV 유튜브 그다음에 구로 FM 등을 통해서 본 방송이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구로에는 아까 교육 때문에 떠나는 많은 주민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구로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서 돌보고 있는데 이 돌봄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잘 이용하시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제도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권영우 후보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돌봄제도와 같이 여러 제도들이 부처별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여러 방식으로 혼란스럽게 생겨서 체계화되지 못해서 어떤 서비스나 제도들을 이용할 때 주민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정리를 좀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짜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질문을 좀 어리석게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효식 후보님. 저도 이 참 질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동네 구로 5동에도 아마 그 돌봄센터인데 이 용어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지원 대상에 따라 이름도 조금 그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홍보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혜택이 있어도 이용 못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정확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방과 후라든지 또 학년별로 또는 뭐 각종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더 많은 지원이 확대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주민 패널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후보님은 오늘 나오신 주민 패널 분들이 어떤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계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송영덕 대표님은 구로 시민행동, 네, 윤영모 대표님은 지구인 공정여행, 여기 계신 조미순 대표님은 네, 더 초록과 또 구로 마을넷 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사실 함께 교육을 하거나 함께 논의를 할 만한 그런 NPO 센터 이런 것들도 하나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떠돌이 보찜 장수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시민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을 좀 한 군데 모아서 단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NPO 센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고, 아마 이제 우리 구로구에 이제 신축하는 뭡니까 이번에 저쪽에 교도소 이전 부지, 행정타운 뭐 그런 곳, 또 아니면 또 이제 구로 1동 CJ 부지 그 이제 이전하고 거기에 또 행정타운 들어서면 그 시민 NPO 센터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확실하게 청장한테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의문을 드렸는데 지금 조미순 대표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공익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후보님들이 혹시 후보자가 네, 나중에 의원님이 되시면 네, 지원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의문을 마치고 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두 후보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 오늘 저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을 후보자 추천 토론회는 물론 구로타임즈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지만
구로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우리의 그 후보자들을 뽑아서 지역의 살림살이와 그다음에 지역살이를 좀 더 낫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불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발언을 들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후보님들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짧게 그러면 1분을 다 쓰시지 마시고 한 30초에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도 그리 썩 좋지 않았던 구로의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과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인데 또 이제 집단 간염이 발생해서 아마 이제 특히 이제 또 만민 중앙교회에서 또 발생해서 더욱더 이제 구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구로 주민들이 스스로 예방을 잘하고 그렇다고 어떤 일반 시민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격형으로 해서 막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좀 더 줄여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영호 후보님, 생각하신 것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에 따라서 청결이 위생적으로 잘 하고, 그러나 지금 집에 안에 들어앉아서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면서 또 경제 활동도 하고 이래서 시키고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구로 콜센터 사태나 만민중앙교회 사태로 인해서 구로의 지역적 위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당 노동행위, 또 올해 성공회대 청소 위탁 업체의 부당해고 문제, 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동자들께서 구로구청 앞에서 아침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같이 보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업주들이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 정부 기관에서 제재를 강력히 가해야 되죠. 네. 네, 권영우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질문하니까 잠깐 어느 직장이든지 그 직업이든지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군인도 해야 되고 경찰도 해야 되고 청소부도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우선 돈 가지고 걱정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면은 그런 거는 내가 한다고 하면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디든지. 그래서 이 돈 문제 이런 것만 해결되면은 저는 그런 문제도 또 소명의식 갖고 또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마이크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구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아는 이름이 있으면 좀 사회적 기업의 이름 중에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막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 쌍용 자동차 있죠? 우리 고려 애경백화점 앞에. 지금 애경백화점 문 닫았습니다만 제가 그 뒤에 사니까 잘 알고 있어요. 쌍용 자동차. 물론 다는 몰라요. 물론 저쪽에 디지털 단위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잘 모릅니다. 소소한 거는 좀 알고 있지만은 갑자기 물으니까 많이 좀 얘기. 아니, 저도 정말 사회적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구로중학교에 그 청소년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사회적 기업 쫙 해서 이렇게 부스에서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드리고 얼굴은 생각나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청소년 관련된 뭐 사회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많이 봤지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기억해낼 수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이셨습니다. 평소에 이 구로의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뭐 방금 말씀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그 참여하는 분들이 좀 다양했으면 쓰겠다. 이게 이제 저는 뭐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장부터 해서 24개 구청장이 다 쉽게 하면 여당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분들과 관계에 대한 인적 관계에 의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골고루 그런 입찰에 참여하고 또 선정이 돼서 공평하게 했으면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하면서 이런 많이 있어서 질문도 하고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 뭐 애들 교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쪽 말고 그쪽 세계만 있다 보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들어오고 이래 쭉 보면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단체가 있구나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만약에 제가 당선되기 전에 이제 묻는데 지금 정신도 없고 막 그래서 당선된다면은 이런 걸 검토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가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두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저도 정신없이 진행하느라 어느 후보님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지 잊었습니다. 네, 두 분이 의논하셔서 마무리 발언을 누가 먼저 하실 것인지 사이좋게 결정을 권영웅 후보님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전문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인사 초입에 얘기했듯이 정말 정치를 저는 모르고 오직 외길로 달려왔는데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왔습니다. 구로를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모든 국민이 배당금제 이런 걸 실시해 갖고 중산주의로, 그러니까 지금 이 최하층, 극빈층, 서민층, 중산층,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위층 이런 6단계로 나눈다고 하는데 지금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중산층 위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큰 관계가 없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배당금을 풀어줘 갖고 전보다 잘 사는 중산주의 경제, 중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 사는 선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든 시스템 제도들을 많이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이번에 나라를 한번 바꿨으면 합니다. 표 잘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구로타임즈 그다음에 시민 관계자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구로 유권자 여러분께 간곡히 교사합니다. 정말 강효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좀 믿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여당도 싫고 야당도 믿지 못하면 강효식의 힘을 밀어주시고요. 이번 4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강효식, 김용태, 강효식 단일화 여론조사 있습니다.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구로 사람, 또 구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사람 강효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구로 발전 우선이고 구로 발전만 저는 일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구로, 제 앞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한 번 바쳐서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뛰겠다는 강효식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후보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퇴가 되고 강효시가 나가서 본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구로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 좌파공화국으로 세습이 됩니다. 이번에 그 단절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효식은 오래 준비한 만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공부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와 가짜 누가 구로의 진짜 일꾼인가를 꼭 선별해서 강효식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4월 6일 7일은 강효식 전화 받아서 눌러주는 그날입니다. 반드시 강효식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로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선거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로타임즈가 주최하고 구로 시민단체와 주민 유권자가 함께한 제2부 제21대 국회의원 토론회 구로 1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로갑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함께 해주신 후보와 패널, 주민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구로타임스 신문과 인터넷판을 통해서 보도될 것이며 오늘 토론의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향후 녹화 방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생방송을 위해 구로 마을TV 유튜브와 구로 FM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 오늘 수고해 주신 구로의 시민 유권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선거에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불참한 두 후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가져왔으면 재밌습니다. 오늘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어야 돼? 아 같이. 근데 진짜 아니 걔네들 사오는 그냥 딜라비 있는 딜라비. 딜라비 방송. 선관위 되는 법적으로 자리. 딜라비 방송. 그거 안 나와야지. 아니 그것도 안 나와야지. 이런 거라면. 그렇죠. 그것도 과대로. 아 근데 그런 논리라서. 이것도 과대로 먹여야 되는 거. 네, 강 후보님은 화장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이거 좀 받았지. 네, 괜찮아요. 또 하시고 오신 거죠? 안 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패널들 나가시죠. 빨간 신발은 당선될 때까지 신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 있잖아요. 선거 거리면서 현석에 다 붙였어. 패널 다 올라오세요. 다 오세요. 좀 신고 가네. 자, 우리 다 같이 친한 척. 친한 척. 빨리 오세요.
빨리. 나가셔서 빨리 찍으세요. 네. 구로울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네. 자, 구로울 화이팅! 자, 다시 한번 구로울 화이팅! 구로 사람 좀 도와주세요. 강유식만 좀 도와주세요. 네? 여기 아는 사람 나도 7번 알고 와야 되는데 7번. 아는 분이 최고야. 저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지금 안 됐어요, 준비가. 하지만 그렇지 그냥 마찬가지. 준비 안 돼. 자, 우리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생방한데 또 양석했어. 그러니까 진실 때 그러면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바뀌었어. 내가 왜 나왔는지 바뀌었어.